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시카고도 오늘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시카고 더웠을 때는 제가 LA에서 왔는데 LA는 여름이 굉장히 선선했거든요. 근데 시카고가 추워지니까 LA가 아주 더워가지고 지난주는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시카고 와서 아주 선선하게 선선한 날씨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그 텍사스 달라스에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곳에서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된 내용들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그 전달 사역만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흘 동안 베들레헴 교회에서 우리 기본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되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차차 이제 제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로 우리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알고 믿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3일 동안 저희 창조과학 세미나 진행하는데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되게 이제 이 질문하면 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요즘에 교회에선 그냥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추임새처럼 뭐 이래도 하면 생각 없이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하죠. 원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 믿으시는데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만약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 왜 믿냐고 만약 물어보시면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바꾸는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대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리니까. 좋습니다. 또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 아무래도 창조과학 세미나니까 답이 창조주인 것 같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러면 제 문제인가요?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 이거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어떠한 거에 동일하게 사실인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슴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쪽은 뭐예요? 사실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사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질 만드는데 첫 번째 지구란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맞습니까?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새벽에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되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욥은 그 고난의 고난 가운데 누구를 확실히 안 거예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확실히 한 겁니다.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더라도 그 창조자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다 나온 얘기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구원이란 말 많이 아까도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진정한 구원자가 여러분 창조자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자가 나가지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딱 등장했는데 그 구원자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존재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 누구밖에 될 수 없냐면 창조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이에요. 그 가운데 구원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내 창조자가 내가 너의 구원자인지 이걸 믿느냐? 그죠? 믿으면 사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했을 때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바로 이 성경하고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시작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다 점점 좋아졌다 그래요. 성경에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죠. 뭐 때문에요?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범죄한 겁니다. 이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쓸어버린 적이 있죠.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내일 이 홍수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나갑니다. 그 증거들을. 근데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8명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란 말이 언급됩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부터 추위 더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우리 춥다 덥다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위와 더위를 경험한 건 처음 창조된 모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변화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8명이 나오는데 8명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트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영어하고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좋았어요. 불편해졌죠, 우리요? 불편하고 처음 창조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때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나라 가운데 누구를 택했냐면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용,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맡긴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면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내용이 기록된 이 책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 혼자 깨달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네, 바로 성경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 왜 온 거야? 우리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길래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창조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창조주가 감히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게 걸려있는 것은 바로 이 앞에 부분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앞에 부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앞에 부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말해요. 저 앞에 부분이 사실일까? 진짜 있었던 일일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이 의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의심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간단한 거에서 뭐래요? 복잡한 거로 점점 진화됐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을 믿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변증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고는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끝에 성경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일부터 더욱더 이제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네, 원숭이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안 닮았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야죠. 솔직히는 닮았죠? 닮은 데도 있죠? 네,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닮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이 닮은 것 때문에 걸린 거, 이 유혹, 이 얘기도 우리가 이제 차차 나누게 됩니다.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진화론자들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진화론도 그동안 많이 진화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다윈은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금방 그 얘기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에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금방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신 스스로 만든 이 상상의 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숭이하고 사람이 예전에는 공통조상이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 공통조상을 옛날에는 빠진고리, 최근에는 되게 에이프맨, 유인원 원숭이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상상의 산물이었어요. 혹시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그냥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분명은 진화가 맞다면 살아있는 거에는 없는데 분명 옛날에는 공통조상이었던 요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공통조상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찾으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통조상이 발표했던 것들이 뭐로 결론이 났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화론에서는요. 예. 자,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것들은. 제가 제목을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제목을 내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마피테쿠스라든지 라마피테쿠스는 일단 이제 꼬리 없는 원숭이로 결론이 났고 필트다운이는 이게 40-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여기 어른들께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머리도 어깨 빼고 턱뼈 조작한 거였죠, 나중에. 이게 교과서에 40-50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브라스카에는 미국에, 내일 모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서 발표했는데, 이때 네브라스카에 발표됐지만 이빨 하나만 발견된 거였어요. 나중에 이게 멧돼지 이빨로 결론이 났죠. 그게 가장 처음 발견된 자바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왜 이미 지나버린 얘기를 자꾸 하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순서를 빼버리면 여러분 가운데 꼭 나중에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학교에서 자바원인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얘기는 진화론자들 가운데 이걸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도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최근의 것을 보겠는데, 최근의 것들은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살라피테쿠스라고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건 여기 이 가운데 이제 루시입니다. 1973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는데, 이 바디는 누가 보더라도 팔이 기다란 원숭이의 바디였어요. 예, 그런데 무릎뼈가 사람을 닮은 거예요. 특별히 니 조인트 각도가. 예, 그래가지고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바디하고 무릎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따로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예요. 2마일, 2마일씩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주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믿으려면 우리가 2마일 밖에서 한쪽 루시가 다리가 부러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2마일을 걸어와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뭐 이런 거 여러 개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 과학의 탑 저널들을 우리가 열어보면 과학의 탑 저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완전한 원숭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치먼드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네이처지에서, 여러분, 과학의 논문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게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죠. 여러분, 네이처지에서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너클 워크, 이거 원숭이란 얘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결론 내렸어요. 이건 그냥 원숭이다. 이 사이언스를 열어봐도, 이 사람은 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오픈 더 클라젯. 내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말한다면 고백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아플싸, 영어로 샤잠 그랬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너클워커. 또 원숭이를 결론 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탑 저널에서는 결론 내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교과서에 오살라피테쿠스 루시 나옵니다. 고등학교, 대학 교과서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최첨단의 얘기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는 여러분 누가 언젠가 한번 했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의 속성상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차 나누게 됩니다. 네. 분명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나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뉴스만 들었어요. 근데 뒷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네. 언제나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은 사람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이 사람도 화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의 진화 개통표입니다. 두개골들을 사람 닮은 거에서 사람 덜 닮은 거 이렇게 쫙 수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개골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는 거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이 그림밖에 없어요. 두개골들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지표에 널려 있는 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닮은 건 위에다가, 사람을 덜 닮은 건 밑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런 화석들 나이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이 얘기는 내일 모레 나옵니다. 일단 답만 먼저 얘기하면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원리상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뭐로 한 거냐면 모폴로지, 모양을 가지고 한 겁니다. 널려있는 걸 진화의 믿음으로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없어요. 이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 아니에요. 진화가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책에다가 모아온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 진화의 에비던스, 증거가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 아세요? 근데 고백인데 우리는 이걸 증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없거든요. 없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류의 두개골,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있던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바로 뭐예요? 자바원행입니다. 몇 년도예요? 1891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있죠. 그 책 이름이 뭔가요? 네,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다윈의. 몇 년도에 발표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859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진짜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 뭐가 발표되기 전이에요. 두개골이라는 건 여러분 발표된 적도 없는 거예요. 네. 자바원행이 1891년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윈이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을 보고 진화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윈이 1882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인류의 기원에 대한 증거를 본 적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 빠진 고리를 보고 진화론 쓴 게 아니라 진화가 맞다는 믿음 하에서 그 다음부터 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두 아닌 거로 결론 났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빠진 고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의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증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150년 동안 여러분 찾았는데 없잖아요, 아직. 이 믿음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사실 그릇된 믿음이죠. 맞는 믿음 벌써 이제 증거가 있었어야 되죠. 자, 다른 것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석을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새우, 물고기, 나방 이런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질학을 했으니까 화석이 굉장히 익숙하죠. 네. 여러분, 화석은 과거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안 살았으면 어떻게 시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석은 옛날에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인류의 기원을 넘어서 이제 다른 기원들을 보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진화도 과거에 있었다면 여러분 화석하고 진화론하고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하고는 잘 매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화석이 과거에 살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석하고 진화론이 안 맞으면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화해진 걸 이 순서로 얘기합니다.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수동물이 언젠가부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말이야, 왜 헤엄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육지를 쳐다본 거죠. 그리고 자꾸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가지고 개구리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개구리와 같은 엠피비안 양서류로. 근데 여러분, 양서류들은 말랑말랑한 알을 낳죠. 개구리들. 근데 육지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자꾸 알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우리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파충류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자꾸 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깃털로 변하고 앞발이 날개로 변해가 뭐가 된 거예요? 네, 새로 진화했던 겁니다.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알이라는 단계를 빼버리고 말이에요. 바로 몰란 거예요.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됐다는 겁니다. 매멀스. 네, 그리고 포유류가 계속 두뇌를 쓰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 예나 지금이나 일단 진화론자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로 진화됐다라고 믿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살아있는 것 가운데는 이 중간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어디에 눈을 돌렸냐 하면 사라진 화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화석에서는 이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메꿔줘야 되겠죠. 예. 여러분, 조개화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개화석 뭐 수천억이 넘어요. 우리 여기 시카고 이 지역도 석회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조개화석 굉장히 많습니다. 미시간에 제가 한 7년 살았는데 제가 강사 생활할 때 이 다리에 걸리는 게 다 조개화석이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조개가 수천억이 넘는데 이런 것도 다 해양 무척수동물 화석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고기 화석도 정말 많거든요. 제 사무실에만
100마리가 넘습니다. 예, 물고기 화석만. 예, 그리고 저희 그 창조과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건데,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 길게는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한 200회 떠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이언 캐년이라는 곳을 갈 때마다 거기서 물고기 화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거기 가면서 샀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10불이에요. 왜 이렇게 쌀까요? 정말 많아요. 물고기에서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해양 무척지 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됐다는 중간 단계가 여러분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도 없는 거 아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자, 여기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는 화석 기록에 어디에서도 무척지 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랬습니다. No evidence. 단 한 건도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물고기에서 양서류 없어요. 4-5개 발표되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아닌 걸로 다 결론이 났으니까. 네, 이게 뭐죠? 네, 박쥐입니다. 네. 이게 이 나방화석입니다. 여러분, 곤충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론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곤충학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곤충학의 아버지. 우리 앙리 파브로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화학자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염색 있죠? 옷 멋있게 컬러 바꾸자 하잖아요. 염색하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 이상의 곤충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제 과학자 그러면 딱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앙리 파브로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진화론을 반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파브로예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뭐예요? 나에게서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나에게서 신앙을 가져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확실했습니다. 예, 이 완벽한 곤충이 말이에요, 진화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곤충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곤충을 초월한 분이 디자인한 거죠. 예. 이 곤충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새일 거예요. 어떻게 기다가 날게 됐을까,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천지 차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진화론자들은 새가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알이에요, 알. 알이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분명한데 오늘날 파충류는 다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는데 새들을 날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겠어요? 네 발 걷다가, 기다가. 걷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발 가졌던. 근데 분명하건데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 가운데는 여러분, 두 발로 걷는 파충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화석에 눈을 돌렸습니다. 화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공룡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오는 공룡 중에 티렉스 아시죠? 아기 공룡 둘리. 이 티렉스는 두 발로 가지니까 이 두 발 가진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 여러분, 일단 믿음이 생기면 중간 단계를 찾아야겠죠? 예. 그러다가 발표된 게 그 유명한 바로 뭔가요? 예. 시조새, 아키옵테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몸통이 꼬리가 있고 말이야 뒷다리가 있고. 예. 여러분, 이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자, 제가 이때는 꼭 거수를 하는데, 자, 여기 제 보기를 4개를 드리겠습니다. 30cm, 그 다음 3m, 5m, 10m. 자, 정하셨어요? 사지선다형은 이제 안 들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 네. 자, 우리 30cm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3m는 되는 것 같다. 3m. 네. 그 다음 5m.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m. 거의 반이 10m에 손 들었네요. 그래서 우리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지고 10m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시조새는 딱 30cm입니다. 네. 오늘날 까마귀와 비둘기가 죽어도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사이언스에서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 등장했어요. 이 알렌 페드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새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뭐라고 썼냐면, 이는 하나의 새며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 네. 여러분 1982년에 이 화석 히조세 하나만 두고 학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Just a bird. 그냥 새로 결론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교과서에 아키오프테릭스 나와요. SAT 시험, 수능 시험에 파충류와 새의 중간 화석 히조세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결론 났는데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릴 논문들은 모두가 다 1980년도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에 들어와가지고 진화론자들이 포기하죠. 어디에서요? 화석에서 중간 단계 찾는 걸 포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이제 이 중요한 시점, 내일 모레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기록에 커다란 가격이 있다는 걸 알겠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루즈.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자 미국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화석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 선언해요. 중간이 없다. 네.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마크 리들리,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에 창조대 진화 디베이트 없어요. 우리 저 연구소,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서 매년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대학. 디베이트 하고 싶다. 디베이트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 창조과학자, 우리 바이스 프레지던트 듀에인 씨 박사님 계시는데, 버클리대 교수였던 분이죠. 여태까지 수백 번의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예전에 한창 있었을 때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가 누굽니까? 영국에. 이 사람 이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 책을 읽을지도 몰라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리차드 다킨스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디베이트 안 해요. 공개 디베이트 절대 안 해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신 있으면 어때야 돼? 공개 디베이트를 해야지. 증거를 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이 다 아니니까. 화석에 대해서는요, 더욱더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썼다고요? 우리 수업해서 거기 오시네. 1859년이죠. 이때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3년 후에 이 사람이 6번째 개정판을 씁니다. 근데 이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이 6번째 개정판이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개정판인데 심지어는 이 6번째 개정판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많은 고백들이 나와요. 이 사람의 딜레마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화석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적 거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의 치명적인 반론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줄여서 써서 그렇지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대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다윈은 이때 딜레마가 있었어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150년이 지나 지금도 여전히 딜레마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중간 단계 화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 믿음은 그릇된 믿음에 틀림없죠.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에 이 그림 이상 과학책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에 이만큼 영향을 준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 이름이 바로 지질시대표 또는 지질주상도, 지질계통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역사, 그럼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거 아세요? 들어봤던가 안 들어봤던가. 그러니까 뭐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진화론자들은 더 잘게 나눴어요. 시대를요. 저희 뭐 지질학 한 사람 다 외워야 돼요. 캠브리아계, 오드비시아계, 살루에게 쭉 나. 쭉 거기에 대표적인 화석들이 옆에 써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은 게 바로 지질시대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화석으로 한 거예요, 일체적으로 다. 근데 화석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을까요? 눈치 빠르시네. 이거 화석으로 한 거예요. 화석이 여러분 이렇게 발견 안 돼요. 실제로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지역에서 진화의 순서로만 발견되냐? 노 그렇지 않아요. 내일 와보시면 알아요. 너무 쉬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은 시체죠? 당연히 이거 화석으로만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사는 건 이 사람들 얘기할 때 어디 산다 그래, 여기 산다 그러잖아요. 맨 위에. 그러니까 이건 다 화석으로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봤다는 믿음으로 간단한 동물 밑에다, 복잡한 걸 위에다 진화의 순서로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거든요.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았던 어떤 곳 땅을 파더라도 말이에요, 사람 화석 맨 위에 있고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없다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또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화석의 나이 진짜 측정 못해요? 진짜 측정 못해요, 실제. 네, 이유 간단해요. 근데 그거는 내일 모레 나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화석이 이렇게 진화해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화석은 널려 있어요. 진화의 믿음으로 중간 단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질시대표가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게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에 정말 큰 영향을 준 그림, 이 그림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순서.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일단 요거는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진짜 창조학 세미나 다시 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 오실까봐 머리 복잡해가지고 내일 자연스럽게 이해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 없다는 얘기만 일단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교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과서에 아직까지 있으니까. 페퍼드 머스라고 해가지고 후추나방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방 중에 어떤 나방이 더 눈에 잘 띌까요? 검은색이 잘 띄겠죠? 그러니까 새들이 뭐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검은 것만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하얀색 나방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자, 되셨어요?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끝난 다음에 공해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나무 색깔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어느 게 잘 띄기 시작했어요? 하얀 게 눈에 잘 띄었죠? 그러니까 새들이 하얀 것만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색 나방이 많았는데 나중에 검은색 나방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 이게 진화론 책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챕터에. 여러분, 그래서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한 거예요? 여기서 끄떡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된 거예요? 뭐만 바뀐 거예요? 자, 색깔이 바뀐 거예요? 숫자가 바뀐 거죠?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 된 거 아니죠? 숫자만 바뀐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논문은 이미 결론난 논문이에요. 조작한 논문이에요. 죽은 나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카운트도 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이 논문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도시를 얘기했는데 그 도시에 자신이 모든 나방을 카운트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나방이 어디서 날아왔다 어디로 날아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 정말 더군다나 여러분, 나방은 하얀 나방하고 검은 나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얀 나방과 검은 나방 전 범위가 다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논문은 1950년대에 쓴 논문이에요. 산업혁명 때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논문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산업혁명 때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산업혁명 때 이랬다로 들어있어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이미 결론 났는데 과학자들한테 아직까지 자연선택, 그리고 흰불나방, 검불나방, 후추나방, 동그라미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토끼, 사람의 모양이 똑같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해켈의 발생반복설. 엄마의 그 배아였을 땐 그러므로 이것이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증거다. 그래서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 논문은 여태까지 역대 생물학 논문 가운데 최고의 위조 논문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왜 해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그린 그림이고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진짜인 거 아세요? 다 조작한 거예요. 어떤 거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판 제이 굴드.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의 대부였습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논문이 여러분 1800년도 말에 발표됐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 이 해켈이라는 사람, 이 논문 쓴 사람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작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과서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 알아요. 근데 아직 교과서에 그림 그대로 있어요. 네. 우리에게 계속 어떤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는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뭐를 넣냐면 사람이 쓴 걸 넣는 거예요. 네. 근데 교과서는 속성상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네. 자, 이제 우리 교과서하고 지질학적인 얘기 넘어서 좀 생물학적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변이.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변이. 영어로 이제 베리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변이라는 게 있고 진화라는 게 있어요. 이 변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얀 강아지하고 검은 강아지 교배를 시키면 어떤 강아지 나나요? 뭐 다양히 나죠. 다양하게. 네,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개죠.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제가 종류란 말을 썼습니다.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베리에이션, 변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 개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이야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왜?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네. 닭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그럼 여전히 뭐예요? 닭이고 서로 메이팅, 교배를 해가지고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구상할 때는 이 사람은 변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어요. 네. 자,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에 갔습니다. 1832년에서 36년까지 가보니까 핀치새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부리가 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핀치가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핀치새라는 것들 뛰어넘어가지고 까마귀나 앵무새처럼 다른 종류의 새까지로도 변할 수 있다 라고 믿은 거죠. 네. 근데 여러분, 핀치새가 어떤 건 부리가 짧고 어떤 건 부리가 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에 의해 가지고? 네. 저하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변이에 의해서 다양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가 코 큰 사람, 코 작은 사람 있잖아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사람이죠.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종류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윈은 이때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변이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된 건 언제냐면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 누군가요?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유전 법칙을 낸 거죠. 이런 거 아시죠? 완두콩 실험을 했는데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를 했다. 그죠? 네, 유전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교배를 했더니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다? 완두콩.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요? 안 변해요. 유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다양해도 어떻다? 종류를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 형질이 추가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잠재적으로 있냐 드러나냐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윈의 이전 법칙이 언제 발표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근데 멘델의 이전 법칙은 1866년에 발표됐어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건 멘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 논문을 이 사람이 내는데 너무 아쉽게 논문을 낼 때 생물학자들이 거의 읽지 않는 논문에다가 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 낼 때 발표됐을 때만 이게 사람들이 생물학자들이 알아도 훨씬 낫을 텐데 이게 한 3, 40년 갇혀 있었어요. 언제 생물학자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읽기 시작했냐면 1900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다 퍼진 다음에요. 다윈의 진화를 다 퍼진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 밝혀지기만 했어도, 알려지기만 했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오기 어렸을 거다, 퍼지기 어렸을 거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진화가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변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단어는 조금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왜냐하면요, 여기 이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종이라는 말을 썼는지, 생물학자들이 종분류를 했어요. 우리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반은 끄떡거리고 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면 생물학자의 종을 구분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생물 분류학의 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개들은 같은 종이죠. 근데 늑대는 다른 종으로 했는데 개과라고 하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다 종이에요. 사자, 호랑이, 고양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묶어서 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이제 1700년도부터 했어요. 생물학자들이 했는데 이 최소한의 단위를 종으로 했습니다. 자, 처음에 종 분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뭐를 한 단위로 했을까요?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요? 모양하고 서식지 가지고 분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다 했는데 1900년에 뭐가 발표됐다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됐죠. 그래가지고 1940년에 어느 과학자, 생물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종분류를 모양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서로 새끼를 날 수 있으면 이거 한 종류로 하자라고 뭘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인데 교배가 돼야 안 돼요? 교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뭔가요? 라이거 아니에요. 라이거하고 호랑이 또 교배하면 돼요. 나와요. 개하고 늑대 다른 종으로 났는데 어떡한 거예요? 교배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분류 방법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바꾸자. 과학자들이 그랬었으면 정말 과학자를 존경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 학명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네, 그게 다 기존에 있던 종분류 방법으로 만든 이름들이에요. 네, 우리가 개 그러면 개 그렇게 안 불러요. 생물학자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잡하겠죠? 논문 읽기도 어렵겠죠? 기존의 거 바꿀 수가 없다고요.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생물학자들이 교배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종분류 방법을 맞는다 안 맞는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배의 한계는 어떤 것은 종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건 종보다 큰 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속보다 큰 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어디에 더 가깝냐 하면은 동물의 경우는 과에 더 가까워요. 교배의 한계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끔씩 질문 나와요. 헷갈린다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카인드라고 하는 이 종류라는 이름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창조하는데 3일을 할애하십니다. 바로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입니다. 근데 이때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종류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종류란 단어가 뭔지 이 히브리 말은 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성경을 봐야죠. 근데 성경에 이 종류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예요. 이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종류대로 넣는 목적을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교배할 수 있는 한 묶음을 뭐라 그런 거예요? 종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잖아요. 개나리, 진달래 뭐 쫙 피잖아요. 근데 피면은 벌하고 나비들이 뭘 묻히고 다니나요? 꽃가루 묻히고 다니죠. 온갖 꽃가루 다 묻잖아요. 다 묻히고 다녀도 우리 개나리꽃에만 딱 앉으면 말이에요.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개나리 암술은 뭐하고 반응할까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개나리 꽃가루하고만 반응해요. 자기하고 DNA가 맞는 거하고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개나리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개나리밖에 안 나오죠. 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전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변이. 예?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앞에 계신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죠? 여러분 농부들이 뭐 콩 심으면서 내년에 팥 나왔으면 그런 자기도 모르지만 유전법칙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알았던 거죠. 콩 심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콩 나오더라. 팥 안 나오더라.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인드, 종류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말은 민이란 단계는 한계란 뜻이에요. 한계. 이 말을 사용하면 너무 재밌는 거죠. 자, 우리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도 다섯째 날 계속해서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암놈이 알을 낳은 말이에요. 순놈이 수정액을 푸는데 자기 거 헷갈리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자기 거 찾아요. 여러분, 헷갈리면 알 날까요? 안 날까요? 부화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알도록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시간에 오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늦가을이 되면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죠. 너무 멋있죠. 저도 제가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철새들 참 많이 찍었어요. 근데 아무리 수많은 새들이 말이야 하늘을 메꾸고 날아도 여태까지 다른 새에다 눈 돌리는 새 관찰된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끼리만 날아다니는 거야. 까마귀가 여러분 비둘기에다 눈 돌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안 날까요? 못 나요. DNA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알 못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5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 몇 번 나오냐?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죠?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러므로 가라사대가 많이 나오죠. 매번. 종류대로가 10번 나옵니다. 창조하시니 만드시니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항상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랬더니 그랬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는 것 같아요? 종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 우리 교과서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었어요?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창조. 그러죠. 여기 영선적으로 해도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여러분, 기린이 못 이기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기린이 5m거든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졌으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이 혈압을 가지고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 꼭대기에 피를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기린이 심장만 60cm예요. 이거를 펌프를 해줘야만 머리 꼭대기가 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 이긴 게 유리한 거예요? 안 유리한 거예요?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을 가졌을 때 항상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 고혈압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물병을 요고 고개를 숙이면 피가 내려 다 몰려가지고 여러분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린이 물 잘 먹죠.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잠금장치가 작동돼가지고 뇌에는 여러분 절대 혈압이 피가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되죠? 잘 살죠? 여러분, 이 기린 자꾸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겠어요? 이 진화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를 믿는 믿음은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고 막 하고 싶죠, 저희는. 그래도 좀 그래, 과학적인 답변해야죠.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여러분, 기린이 못 이긴 이유는 기린이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만족한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기린은 뭐밖에 못 나는 거예요? 기린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기린. 예, 그러므로 쭉 가더라도 기린은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린이어야 돼요. 이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은 법칙으로 걸어야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것도 다 엄마 아빠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뭐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 딱 한 단어 얘기한 거예요. 그 한 단어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래 제가 지금 시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린은, 여러분, 아프리카 가도요, 기린이 암놈인지 순놈인지는 멀리 있어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린이 뭐 먹을 때 여러분, 위에 거 따먹는 기린은 순놈이고, 암놈은 목을 내려가지고 밑에 거 따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조차도 안 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이 길어지면서까지 위에 거 먹겠어요, 여러분? 자기 눈높이에 있는 거 먹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우리가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저는 이 논문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그죠? 과학자가 했던 모든 것도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유전 법칙,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 과학자는 법칙으로 걸어야 돼요. 나머지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제 이 믿음이 뭔지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동물들은 다 종류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독특한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죠. 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영혼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맞죠? 또 언어가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가진 언어를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다고요? 말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또 이성이 있습니다. 또
또 뭐가 있나요? 많이 있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냥. 언어, 예술, 창조적 도구상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 쓴 것도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하고 동물은 보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보이는 거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여기 나온 것처럼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종교적 능력, 도구 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보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물어보나 마나 고조선 시대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집주는 거 똑같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시카고 모델의 빌딩이 대단하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네. 이 땅에 바로 뭐가 들어왔냐 하면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도예요? 1859년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한테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럼 놀랍게 뭐 놀랄 것도 없이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 책을 꼽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과 후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 책이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건드렸어요. 정말 많은 부분 건드렸어요. 이 다 나눌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건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건드렸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언제부터 우리는 인간이 누구냐?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 또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영장류. 언젠가부터 우리는 인간이 누구냐? One of the animals.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화론 정말 많은 거 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건드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다. 동물 중에 하나.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독특한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머지 거는 다 다스리라 그랬고 이전에 창조된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뭔가요? 영어로 뭐죠 형상이? 네? 이미지죠.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지만 이제 일본에 제가 1년에 2번을 갑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일본에 또 갑니다. 일본 가면 순회 세미나 쫙 합니다. 네. 갈 때마다 이제 8일 동안 일본에 머물게 되는데 지금 뭐지 4년째 1년에 2번씩 한 학기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일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일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1%도 안 돼요. 동해바다 하나 남겨놓고 말이에요. 한쪽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있고 한쪽은 지금 선교사가 벌써 아직 지금 있는 게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1000명 계시는데 일본에 선교사를 아무리 보내도 전도 안 되는 나라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뉘었는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 모레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진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집회가 이제 일본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초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건 거의 레코드입니다. 진짜 많이 모이죠. 그래서 우리 하는 그 창조가 탐사 여행도 지금 매년 2번씩 일본에서 옵니다. 아주 왔다 가고. 근데 그 일본이 왜 안 되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일본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는 이거 이제 지금 세미나 할 때 그러거든요. 이재만이가 윤사마 이미지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 올리기 어렵죠? 다 피식거리고 웃고 그러죠. 왜 웃을까요, 여러분? 안 닮았으니까. 이미지란 게 뭐예요, 이미지?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면 보이는 건 너가 다스릴 대상이고 닮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누굴 닮았다? 보이는 걸. 창조한 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더라도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뭐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Son of God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냐? 보이지 않는 거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편 8편을 보더라도 요번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Little lower than God. 넌 날 닮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너는 누구냐? 넌 날 닮았다는 거예요. Image of Creator. 난 닮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진 우리가 어떻게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위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더 위치가 올라가고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금요일날 이거 뭐야? 베들레헴 교회는 이 쉬기 좋은 이 시간에 지금 휴지도 못하고 주일날 여기 주일날 나온 것도 벅차는데 여기 우리 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다 궁금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밖에 없죠? 보이는 것밖에. 나를 알고 싶은데 보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 중에 어느 거하고 가장 닮은 것 같으세요? 어느 분하고? 혹시 이분 아니세요? 진화론은 여러분 요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진화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 1700년도 1800년도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이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연주의. 자연주의라고 뭐냐면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해보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자. 심지어 목까지, 나까지. 딱 걸리는 게 바로 뭐예요? 원숭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를 따져보자, 찾아보자라고 해보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뭐라고 된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이 유혹에 전 세계가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아무리 써도 진화로 믿어야 돼요. 이 유혹에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영국을 보면 영국은 1700년도에 1800년도 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다닌 사람은 영국은 2.5%밖에 안 다닙니다. 영국에서 진화론이 시작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화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2005년도에 CNN 뉴스에서 나왔죠. 런던 주에서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런던 동물원에서 항의한 거예요.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냐? 그래가지고 열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해피한가. 우리가 들어갈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죠? 이 사람이 이게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발런티어들이 스케줄 짜가지고 아직도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동물원 안에 들어있는 거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보면 인간은 또 하나 영장류, 즉 평범한 동물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One of the animals.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 영국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인간을 동물로 볼 때 우리가 그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존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 특별하고도 특별하다 그래요. 왜? 창조자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에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One of the animals.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창조자가 있으면 너무 쉽죠?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것도 없죠? 화석에도 없죠? 정말하고 동물하고 우리는 정말 다르죠? 답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딱 맞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창조자를 알면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없으면 아직도 찾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온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도 우리한테 믿음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른 믿음 뭐라 그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알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즉 보이는 것 말이에요. 보이는 게 변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이는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은 분한테 온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는 것만 보세요?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분도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보이는 걸 보지만 누굴 보라?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는 거예요. 중간에도 없고. 우린 정말 다르죠? 보이지 않는 그분, 창조자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우주를 보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의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2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안에. 근데 그 2천억 개 별가지 은하계가 몇 개냐면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도 크죠? 여러분, 지구, 근데 은하계가 태양계 어마어마하게 크죠? 가본 사람 없잖아요, 아직까지요. 엄두도 못 내요. 달려가기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계를 제가 들고 있는 이 컵 하나라고 보면은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가 얼마나 하냐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다 합한 면적이에요. 아주 감이 안 잡히시네요, 뭐요. 이게 태양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있어요. 은하계하고 은하계 사이의 거리는 훨씬 넓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1,000억 개 안에 우리의 은하계. 그죠? 그 은하계 안에 우리의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미국. 미국 안에 시카고. 안에 베들레헴 교회. 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이죠? 이게 태양계니까. 뭐 먼지 티끌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누군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면 먼지 티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괜찮죠. 근데 기분 나쁘면 후 불어도 돼. 먼지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요. 죽여도 돼. 자기도 죽어도 돼. 왜? 먼지 티끌이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의 결론은 다 허무주의였어요. 먼지 티끌이니까. 1900년을 넘지 못하고 유럽은 허무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크고 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면 알수록 어느 분이 위대한 거예요. 와, 그분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면 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으고 별들을 수많이 지은 거, 셀 수 없이 지은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 높이게 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 하면 우리 먼지 티끌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창조자가 있으면 확실히 알아요. 내가 그분의 형상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갈 정도로 우리 어떤 거예요? 귀한 존재죠. 아니, 동물들 왜 이렇게 많이 지은 거야? 그죠? 이름도 짓기 어렵게.
진화론자들은 동물 많다 그러면 많을수록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 그러죠? One of the animals? 네, 여러분, 우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인데 말이에요. 두세 마리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 그랬겠어요? 동물을 많이 창조한 건 결국 누굴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너가 다스릴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보이는 걸 창조하신, 초월하신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결국 누굴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네. 자,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죠. 여러분, 중간하게 있어요, 없어요? 종류대로 창조된 거 보이세요? 너무나 쉽죠, 뭐. 네, 종류대로 된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도 없고 교배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줄 긋는 거예요. 간단한 거에서 뭐로? 복잡한 거. 여러분, 자연주의 속성은 언제나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 거에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복잡한 게 먼저 됐으면 뭐예요? 창조지 뭐. 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다 가지 끝에 있죠, 그림들이. 가지는 다 뭐로 메꾼 거냐면 믿음으로 메꾼 겁니다.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나 없어요. 네. 그러므로 진화론이 믿음이에요.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분명히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놓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놓고 바로 뒤에 볼 수 있다 그랬어요. You can see. 여러분, 뭐를 통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분입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 보이세요? 우리 이 세미나 마치면서 말해 그분을 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몇 번 등장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새벽에 얘기하게 될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는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 고백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로 이것도 욥기입니다. 38장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거기 있었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보라. Tell me if you understand.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말해요. 혼자 깨달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혼자 알았다. 저 골방에서 진짜 10년 동안 득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네. 깨달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혼자 한 거예요? 완전히 골방에서? 여태까지 이런 분 처음 보는데. 여러분, 사실 뭐 보고 알았어요? 성경 보고 한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깨달았으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오셨어요? 그분이 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거죠. 네. 이 세상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혼자서만 알겠다. 난 혼자. 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나는 거기 또 뭐 제외하고 알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바로 뭐가 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거기 계셨던 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분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맞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 형상이 보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세요?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원숭이 형상으로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창조자, 그분을 닮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제가 좀 받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네, 여기까지 꼭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비슷한 그런 이런 크리에이처가 있을까요? 우주예요. 그거는 이제 외계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예. 근데 과학으로 우리가 그 행정에 합석을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최근에 그렇게 나왔는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죠. 증명은 안 됐지만 이런 게 중요한 얘기죠. 나머지 믿음의 영역이죠. 아직 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그 외계인에 대한 게 워낙 아주 요즘에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강의가 1시간짜리 있을 정도예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태까지 외계의 어떤 조건이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외계인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에비덴셜 하냐 문제죠. 두 번째, 외계인에 대한 건 과학에서 나온 말이냐, 사이언티픽한 얘기냐. 세 번째,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네 번째, 외계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극단주의자들 있죠. 이 4가지, 소셜한 문제까지 이렇게 4가지를 봅니다. 근데 첫 번째, 에비덴셜한 문제는 아직까지 제로예요. 여태까지 사진 보여주는 다 이제 하는데 여태까지 발표했던 건 다 거짓으로 다 결정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확실한 건 어디냐면 외계인에 대한 연구소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미국에 있는 SETI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상임 고문이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한 얘기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제로 없다고. 쇼스텍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아직까지 제로.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당신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냐고. 그리고 혹시 외계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일생 걸쳐가지고 못 찾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찾기를 권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있다고 믿으니까. 첫째, no evidenc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최근에 물 있죠, 물. 예를 들면 이제 물만 있어도 어때요? 빅뉴스가 되죠. 물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 나오면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모른다. 거의 써 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도 그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말로 나는 진화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걸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건 진화론적인 가설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물에서 생명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관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생명은 생명에게로부터입니다. 여태까지. 그건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뭐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넣었거든요. 우리 세 번째로 과학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진화론하고 딱 맞아요. 미국에 여러분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온 거는 196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화론 가리키면은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었어요. 가리키는 것 자체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거하고 외계인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 중에 하나잖아요. 지구가 별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에서만 진화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일단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별 만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1장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루라.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를 별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나요? 없나요? 그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걸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 보는 거면. 세 번째, 성경에는 없어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극단주의자들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외계인이죠. 뭐. 우리 창조과 탐사행하다 보면은 아리조나에 외계인 추정자들 모이던 곳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외계인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외계인을 봤다는 걸 믿으니까 그들은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존재여야 돼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뭐. 네. 여러분, 이때 거의 결론 난 겁니다. 사실은 뭐죠?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두려워하고 다른 걸 예배하게 하는 존재. 네. 뭐예요? 네. 우리 눈을 가려버린 거죠. 사탄이죠. 뭐. 이 네 가지를 다 통틀어도 없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탐사여행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외계인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분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주위 분들, 같은 교회 분들인데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외계인 얘기 원래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맨 마지막 날 우주의 기원 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강의 끝나고 자기가 외계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다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멕시코를 갔는데 멕시코를 친구하고 가다가 어마어마한 성광을 봤대요. 그분은 그 외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외계인이 아니라 섬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걸 외계인으로 안 거예요. 그 마음에 외계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의 다 듣고 나서, 그게 섬광이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외계인을 먼저 본 게 아니었어요. 외계인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먼저 있었어요. 무슨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섬광 같은 거 많이 보죠. 근데 그 안에 그게 외계인인 건 아닌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에 외계인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뭐 볼 때 믿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자, 한 번만 제가 더 받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종류가 다른 종간에 교회에서 다른 종류가 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라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라이거가 또 라이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나요? 라이거하고 라이거 교배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떨어져 있을 경우는, 떨어진 지 오래될 경우는 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좀 약해져 가지고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전자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근데 라이거하고 호랑이는 또 돼요. 예. 성경의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하고, 예. 이종 간에 나온 거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고양이 과에서 호랑이하고 사자나 고양이들은 다 유전자 똑같아요. 그리고 염색체 숫자도 다 똑같이 36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하게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아마 노아홍수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일 저녁 때요. 자, 그런데 개도 마찬가지로 개하고 늑대도 똑같아요. 염색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분류를 했는데 어떤 것들은 다른 종으로 했는데 교배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종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스 있죠. 마우스, 채양쥐하고
렛 아시죠? 집쥐는 달라요, 염색지수가. 네, 두 개 차이가 나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러므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외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노새 같은 경우, 뮬 같은 경우는 그 말하고 당나귀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나귀는 62개예요. 그리고 말은 64개예요. 염색지수가 달라요. 근데 염색지수는 언제나 뭔가 짝수죠? 근데 둘이 교배를 하면 몇 개가 될까요? 63개가 돼요. 자연교배가 돼요. 노새 같은 경우는 암놈과 순놈을 같이 묶고, 그러니까 울타리에 넣어놓으면 교배를 해요. 새끼를 낳아요. 근데 문제는 염색제 수사가 홀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새끼를 못 낳아요. 즉, 당나귀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죠, 노새가. 근데 이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의 영향을 못 주고 세상에 사라져버려요.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냐면 당나귀하고 말밖에 안 남아요. 예, 그 아주 독특한 격이 있습니다. 그 노새는요. 예, 그래서 결국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한계는 어떻다? 계속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자, 일단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는 아마 저희 저희 창조과학 사역 중에 이제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창조과학 리소스 드리는 거거든요. 예,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DVD하고 책들이 아마 전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질문 나온 것들, 그런 거, 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 또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머추리얼이 있으니까, 그럼 내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창조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것이 바로 그 창조자 때문에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희가 넉넉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